자, LS 일렉트릭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고점 대비해서 장중에 뭐 8%까지 미끄러져 내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시 저점 찍고 수급이 일부 들어오면서 돌려진 흐름이 됐는데, 지주사 LS가 오늘 좀 탄력을 받아요. 그리고 주말에 아마 LS 전선 쪽인가요? 분식회계 관련된 또 내용도 있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뭐 그 규모면이나 그 내용면이 분식회계 관련해서 문제될 내용은 전혀 아니었고요. 동시효과 그 개장 전 잔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에도 뭐 문제될 만한 내용은 일단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서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는 기존의 교육을 해드렸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매직 계산기 활용하셔서 기준점을 잡고 대처했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만, 결국은 뭐 그런 기준을 어찌 보면 놓쳐버린 거죠. 공식적인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교육을 해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15%대까지 따라붙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대 넘겨서 꺾이는 순간에는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서 영상도 설정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녹화 뜨다가 좀 한 템포 놓쳐버렸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자료가 제가 또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자료들을 한번 쭉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HLB를 우리가 공략을 할 때에 HLB를 공략하고 잘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의 기준은 당연히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죠.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그 내용은 신뢰도를 부여할 수 없다. 근데 오늘 벌써 150만 주기 때문에 목요일자의 변동성 그 당시 대비해서 거래대금은 더 터져 있는 거예요. 마감 때까지 기준 잡으면. 그래서 오늘 기준은 충분히 이 전거래일 대비해서의 강세 흐름에 대해서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정점 인식이 잡히려면요, 거래가 초대량으로 터지거나 아니면 거래가 급감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10.5%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HLB를 우리는 다 정리하고 잘 빠져나오고, 우린 정리한 구간이 굉장히 일러요. 그죠? 요 고점에서부터 이제 변동성 나오고 미끄러졌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 않는 기준이 됐고, 특히 이제 4월 중순부터 해서는 아예 가격 반발력이 나와도 거래가 없습니다, 수급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결론은 얘 거래대금은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급감을 했고 거래대금도 급감을 했어요. 1조를 넘기던 거래대금이 하루에 1200억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가 급감한 거지. 거래가 급감했으면 안 보는 거지, 막말로. 거래가 급감을 했는데 뭘 봅니까? 근데 그것을 미련을 감추지 못하고 따라붙다 보니까 오늘 정도에 이제 뭐 뺑뺑이 한번 돌려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들어오고 뺑뺑이 돌려서 미끄러져 내려왔지만, 얘는 도덕성이 결여된 애기 때문에, 도덕성이 심각히 결여가 됐잖아요. 그런 애들은 기술적인 부분 이외의 것을 놓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얘를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부터 얘를 매매를 하고 얘의 수익을 냈을 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날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범위에서 장중에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와서 이게 혹시 정점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세 가지죠. 윤정도 관점까지. 첫 번째는 정신 나간 애들 무조건 몰빵해라 하는 애들,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무조건적으로 몰빵해라 해놓고, 이런 표현 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메이저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메이저라고 표현하는 그런 한국경제TV에 있는 쪽 친구들도 마찬가지. 지 와이프까지 전문가 활동을 해요. 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 와이프까지 전문가 활동을
지금 한 3년 전부터 하나? 부부가 쌍끌이로 아주 그냥 못된 짓거리 다 해먹고 있는 거지. 그런 애들이 몰빵을 시켜요, 이러면. 지금은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 종목을 한 100개씩 쪼개갖고 주죠. 100개를. 어? 전력주다 그러면 전력주 있는 거 다 줘.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뜨면 뭐 대박 났죠. 그게 마케팅인 거고. 하여간 그런 친구들이 있고, 몰빵해라 하는 친구들이. 또 하나는 이런 종목을 왜 사요? 이런 종목 사면 안 돼요. 무조건 사지 마세요. 해놓고 또 한미반도체나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니까 하고 있는 종목을 예를 드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나 전력주를 줘요. 그러면 HLB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전력주하고 알테오젠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프리미엄이 높은 건 똑같아요. 프리미엄이 높은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에 누적 순매수가 있느냐하고 거래대금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종목 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거 맞죠. 맞는데 그거는 자기가 진짜 뭐 모든 걸 잘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못 사서 배 아픈 거. 기술적으로 분석하면은 거래 터지고 수급이 이게 적은 수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들 기준으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들 기준에 7% 정도. 그것도 총선 앞두고. 이런 얘기하면 좀 리스크가 있는데 어찌됐건 총선 앞두고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런 종목을 좀 금융당국이 일찍 잡아내주면 좋은데 뭐 그러지 못하죠. 근데 이런 류의 종목이 많아요. 뭐 HLB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시가총액 극대형주로 올라서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좀 제한적이지만 예전에 뭐 셀트리온도 말이 많았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기준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주가 관여도가 높죠. 대주주가. 그리고 뭐 금양 같은 애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회사가 나서 갖고 별의별 내용을 다 뿌려대요. 그리고 실체는 없고 전환사채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얘는 가장 심각했던 게 뭐 LS 일렉트릭보다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가 됐는데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LS 일렉트릭에 또 현대 일렉트릭에 한미 반도체 전략을 잡을 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자배종 유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인가요? 600억 원이 없어서 시가총액을 16조까지 땡긴 애가 16조까지 시가총액을 땡긴 애가 돈이 없어서 600억만 찍어주세요. 그지도 아니고 거기서 벌써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고 정점에서 거래가 급감해서 전략 매도라고 한다면 무조건 따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게 이제 나머지 뭐 한미반도체도 나중에는 그렇게 전략을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종목을 논하는 이유는 LS 일렉트릭이 오늘 기준에 정점이냐라는 거를 논하기 위해서예요. LS 일렉트릭이 정점이냐? 정점일까요? 아니라는 거지. LS 일렉트릭이 정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현대 일렉트릭이나 2차전지가 아니라 전력기기 전선주들이 지금 현재 기준의 정점인가요? 라는 얘기를 논했을 때 정점인가요? 아니라는 거지. 아니에요. 정점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되질 않는다. 응?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그 설명은 정점의 인식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다른 것 좀 쳐다보니라고 그런 거고 거래가 이날 같은 경우에 거래가 물론 결과론적인 흐름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를 돌려놔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래가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이때가 13조까지 땡길 때거든요. 1억 3천만 주짜리니까 10만 원. 1조의 거래대금들이 터지고서 슈팅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종목이 삼성전자 이외에 1조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인 1조 이상짜리 종목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수준에서 1조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거래대금 우리나라에서 1위 수준까지 올라오고 회사 차원에서는 계속 공시가 아닌 보도자를 뿌려대면서 주가 견인하고 그리고 삼자배정 유증하고 유딱으로 계속했죠. 근데 이날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갔을 때 기준에 변동률이 컸단 말이에요. 우리도 갖고 있었고 메타방이 굉장히 뭐 50% 100% 비중까지인가요? 갖고 있었죠. 15%까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4%에서
15%까지 마이너스가 형성이 됐어요. 그 종가가 마이너스 3이었고 그 다음부터 또 슈팅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경우가 HLB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설명된 자료 내용들이 제가 사실은 저쪽에도 올려놨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가져다가 한번 볼게요. HLB 그 당시에 정점이냐 했을 때 정점이 아닙니다라는 기준의 자료를 좀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 뭐 보시면은 날짜별로 보시면은 이 좀 창피한 내용인데 이걸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분명하게 HLB에 대해서는 이날 이후에 HLB에 대해서 매매 신호라든가 뭐 어떤 기준점을 잡아드린 적이 없어요. 3월 15일 이후에 13일에 진실 13만 원 목표 주가 근거 그리고 고점이 12만 9천 원이 정확히 그날 이후에는 올려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공감 비공감 보시면 공감 쪽이 월등히 많죠. 그래서 저 기준의 요 내용 고점 대비 과거 고점 대비 하락 변동성 확장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제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전 기준에 이제 알테오젠도 포함된 기준이 되는데 그게 다 있나? 몇 개 없네요. 엔캠도 여기 포함된 기준이고 쭉 봅시다. 올해 들어서의 그 변동성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작년 3월 17일 그 다음에 3월 23일 날 에코프로 그 다음에 올해 1월 23일 날 HLB 그룹주 그 다음에 2월 22일 날 알테오젠 그 다음에 엔캠도 있죠. 엔캠 같은 경우에 1월 달입니다. 엔캠 1월 달에 비이성적인 변동이 한번 나와요. 요날 고점 대비해서 20%를 밀고 내려간 거. 고점 대비 28% 상승률 10%에 마이너스 20.85까지 끌고 내려간 거예요. 마이너스 20.85. 말 같지도 않은 그 흐름의 기준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날 기준 이후에 올라온 폭. 저게 며칠이에요? 1월 19일. 만약에 이 흐름이 1월 19일 엔캠 저 자리가 고점의 인식이 잡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도 있긴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다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올려드린 것만 일단은 좀 기준을 좀 잡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옛날 거부터 보여드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은 작년 3월 17일을 잡아드렸어요. 작년 3월 17일 그렇게 해서 비이성적인 변동률이 이제 나오고 나서 3월 17일이 이날인가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미끄러졌는데 21%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7.48 이건 양호하죠. 양호하잖아. 뭐 마이너스 반전돼 있거나 뭐 막 20%씩 밀고 내려간 건 아니니까 뭐 요 정도. 그럼 이제 3월 23일 날 앞서 포트폴리오 구성 잡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대단한 일이 나와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됐고 이날 금양도 마찬가지인데 이날 전부 2차 전지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은 요 날이 3월 23일 그러니까 이런 날짜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언제부터 들어가요? 2월 8일 날. 왜요? 1월 26일 날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14% 변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변동률이 굉장히 커진 게 그때 기준입니다. 그때 기준인 거고 그리고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0조 미만일 때예요. 그때가 10조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시가총액 코스닥 1위, 2위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그날 에코프로 BM 폭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에코프로가 이제 이때 움직이잖아요. 그때 에코프로가 그냥 2월로만 따지게 되면은 2월 저점이 지금 이제 액분한 건데 24,700원. 그때 당시 기준에 12만 원대죠. 12만 원. 12만 원에서 이날 올라온 게 50만 원이 사실. 저 99,000원 찍혀 있고. 그러니까 50만 원이니까 1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은 300% 400% 올라온 거잖아요. 12만 원으로 따지면 한 300%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두 달. 그러니까 시가총액 12조짜리가. 그러니까 HLB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도 HLB가 시가총액 그 13조 올라온 날 마이너스 15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얘가 그래요.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 이날. 근데 이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점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정점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거래대금이 이제 막 1조 터진 거예요. 이제 막 3월 넘어서 이제 막 1조. 그 앞전에 2월 달에 시가총액 3조, 그러니까 2조 7천억, 2조 8천억짜리를 2월 한 달 동안에 얼마를 끌어올린 거예요? 더블 이상 150%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못 따라붙은 사람은 몰빵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따라붙은 사람이 없어. 몰빵하세요가 없어. 왜? 그 전에 22년도 10월, 11월 고점 대비 다 30%씩 막 깨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1월 달에 마지막 자락에서 다 손절을 했거든. 다 손절해놓고 여기 와서 다시 뭐 매수한다. 그거는 다 막말로 뻥이지. 우리는요. 비중 조절했고 여기서 다시 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날 오히려 매수의 기준. 이게 이제 그때 주가로 환산하면은 40만 원. 지금 5분의 1로 했으니까 4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종가가 이제 40으로 끝났어요. 말이 그렇지 12조짜리가 고점 대비 20% 밀렸다? 그것도 몇백 프로 올라온 종목이?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당시 기준에 에코프로 BM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수준이었던 금양 같은 경우에도 약과까지 밀렸나 그랬을 거야 아마. 장중. 그것도 3시 넘어선가? 급격히. 요 날이거든요. 요 날 3월 23일 날. 그렇게 해서 22%까지 올라갔다가 보합까지 내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10%로 돌린 거예요. 이야기 말이 되죠? 에코프로가 9% 올랐다가 마이너스 10에서 보합. 얘는 22%, 22.95까지 올랐다가 보합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10%로 끝난 거고 금양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수화학 2차 전지로 묶여서 움직였으니까 금양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그 23일 날 3월 23일 날 요 날인데 상한가 수준까지 갔죠. 28.9. 그러니까 다 기억한다니까 하나도 안 잊어먹고 매매를 했으니까 기억을 하죠. 얘는 매매를 안 했지.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28% 수준에서 보합까지 밀렸다가 종가에 이제 17%까지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이게 정점이 아닌 이유는 이날의 거래대금들이 최종점의 인식이 잡혀야 되거든요. 작년 그 7월 24일, 25일, 26일처럼 최정점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3조 원대 4조 원까지 터진. 에코프로 4조까지 터진.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윗골이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계속 밀리면 이거는 이제 정점이다. 거래 터지고 정점이다. 걔는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강세를 띄다가 약세로 전환될 때 거래대금이 없어지면 걔도 끝나는 거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의 경우는 그 당시에 3월 23일 날 기준 이후에 40만 원까지 밀렸던 주가가 11거래일 만에 82만 원. 더블이 난 거예요. 거래는요. 장대 양봉 터트려 줄 때 4월 10일, 11일 날 2조를 넘게 터트리죠. 근데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가요. 그리고 저는 얘가 여기서 끝나는 건지 알았어요. 왜? 50만 원까지 이탈될 때 수급도 없었고 거래도 완전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슈팅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범위였어요, 사실은. 50만 원에서 150까지 200%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50만 원이면 12조짜리 기준에서 150만 원이면 40조를 넘긴 거거든요. 순식간에. 결론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장되는 그 위치에 유지하느냐 정리하느냐 그 기준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전체 2차 전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엔캔 같은 경우에도 비이성적으로 이게 이제 선대인 씨가 선행 매매한 종목이잖아요. 금융당국이 그냥 이렇게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적발을 해내야죠. 적발 안 하면 고발을 해야죠. 주변에서. 저는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선대인 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박순혁이가 껴있겠죠. 10만 원 미만 9만 원대에서 자기가 먼저 매매하고 선행 매매로 계속 매수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접속사 인원이 몇만 명씩 되는 그런 유튜브에서 계속 매수 사인을 준 거예요. 근데 지가 그게 선행 매매인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그랬으면 더 큰 범죄인 거고. 결론은 이날 말도 안 되게 고점 대비 28% 밀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는 간헐적인 매수가 있었고 거래 대금이 2천억 넘기는 경우가 뭐 형성돼 있었지만 좀 애매모호해서 그렇다고 회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지들이 얘기할 때 좋은 거지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펀드멘탈은 속된 편으로 개판이죠. 그러고 일단 이제 뭐 요자락에서 우리가 좀 일찍 정리했나요? 아니면은 비중이 뭐 별로 없었나요? 어찌됐건 우리는 정리를 잘 했고 그 다음 흐름에서 이건 정점은 아닙니다. 거래대금 뭐 1조도 안 터졌습니다. 8천억입니다. 비이성적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검색기에서 떠오를 때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결론은 그 정점 인식이 잡힐 만한 거래대금은 일단 아니다. 기술적으로는 펀더멘탈적으로는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여기서 더 간다고 얘기했다면 나쁜 윤정도고 그럼 거짓말인 거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다. 다만 기술적으로 정점이라고 잡히기에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충족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돌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돌리게 된다면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요 정도 거래대금이 아니더라도 2천억 이상은 꼬박꼬박 터져야 되고 그래야 이제 전체 거래대금 순위 22 정도 수준에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고점을 넘길 때는 슈팅들이 나와줘야 된다. 거래대금 슈팅이. 그렇게 해서 원래는 1조 가까이 터져줘야 돼요. 1조 가까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찌됐든 요 고점들을 넘겨줄 때 흐름에서 여기서 거래대금 터졌죠. 7,800억 정도. 우리가 기준 잡을 때 이 앞전 거래대금의 70% 정도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7, 8, 56, 5천억 이상만 터져주면 이왕이면 뭐 6천억 정도 수준 터져주면 그러면 고점을 넘길 때도 신뢰도를 인정해준다. 그 신뢰도를 인정해준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지금 보면 별로 뭐 저기가 주요한 자리인가 하실 텐데 아니죠. 굉장히 주요한 자리죠. 그잖아요. 고점을 넘기는 자리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그리고 또 거래대금 둔화되면서 밀리고 다시 4월 달에 정신머리 없이 변동이 나오다가 뭐 결국은 MSCI 지수의 편입까지 된 거죠. 뭐 지금부터 해서 액티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 요인이나 희망감을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놓고 본 부분이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에 있어서의 하락, 고점 대비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0%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기술적으로 정점이냐라고 했을 때 전체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봐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정점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알테오전도.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의 흐름이 있었어요. 두 번의 비이성적인 흐름이. 한 번은 이제 그 FDA 승인 관련 건 내용 나오면서 그리고 얘네들은 그 외국계에서 확인되지 않는 외국계예요. 공매대차 상한 부분도 있을 거고 10월부터 해서 한 7%, 8% 들어왔나요? 유통 물량이 원체 많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돼도 않는 기준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그 일본 기준의 1월 달에 요날 23% 오르다가 보합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7%로 끝났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정점이냐라고 했을 때 정점의 인식을 잡게 하는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1조 터진 게 아니라 이날 요거예요. 요거. 장중에 이제 뭐 FDA 승인 관련된 내용 나오고 쭉 뻗어 올라갔다가 쭉 밀린 거고 그 다음부터 해서 이제 거래가 1조씩 터지면서 강세를 줬던 거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그
윗골이 달리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정점의 인식을 잡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날 같은 경우에도 요날이 정점이 되지는 않는다. 만약에 고점이 되려면 그 장중에 지금 뭐 꼬리 달고 돌려놨는데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꼬리 달고 돌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야 되고 그게 교수형이 되지 않으려면 갭상승이 크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갭상승이 막 이 위에서 굉장히 크게 떠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꼬리 달리면 그건 교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반전이에요. 망치형이 아니에요. 하락 반전의 기준으로 설정 잡습니다.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 일단은 교수형의 접근 범위도 아니고 갭상승 이후의 흐름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장중에 이제 휙 밀렸는데 이것도 이제 그 회사가 웃기는 거지. 응?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찌라시 돌았습니다. 헛소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뭐 어떤 그룹인데 누가 뭐 장난을 쳐서 찌라시를 돌려 죽으려고 막말로. 근데 뭐 삼성에 찌라시가 돌았다 그건 아니에요. 찌라시라는 개념은 예전에 그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 정보를 실질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근처 이제 소규모 자문사나 운영사들의 자료들을 이렇게 배포하는 그리고 부티크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합법적인 정상적인 업체가. 그때는 이제 뭐 포탈도 그렇게 있던 때도 아니고 포탈 사이트도. 그래서 결론은 뭐 예를 들면은 HLB가 시가총액이 저 당시 기준에 10조짜리가 시가총액이 그 13조짜리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15%까지 밀려 내려간다. 그거는 알고리즘 매매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매매도 들어와 있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증권사에서 시스템 붙여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동 매도 기능, 자동 매도 기능.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한 번에 처리가 될 때 호가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가 공백이 생기면서 급격히 호가가 밀려 내려가는. 그래 급격히 밀려 내려갈 때 대형주의 정상적인 종목군들은 빠르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돌리는데 극대형주가 아닌 기준에서 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좀 움직였던 기준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때 순간적인 호가 공백에서 로스컷 물량 막 떨어져 나오고 기관들의 뭐 로스컷 물량이 됐든 개인들의 뭐 자동 매도 기능이 됐든 순절 기능이 됐든 그렇게 무너져 내려간 흐름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상은. 프로그램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원래 알고 있었다, 뭐 기다렸다라는 듯이 원래 알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에서 야 이거 누군가 찌라시 뿌려가지고 아니 우리도 모르는 찌라시를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메이저 언론사들도 모르는데 메이저 언론사들 기자분들도 모르는데 아니 일개 회사가 아무리 자기네 회사의 정보 내용이어도 누가 그걸 뿌렸는지 본인들이 어떻게 하냐고. 우리한테도 연락이 안 왔잖아. 스팸 문자도 안 왔잖아. 스팸 문자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왔는데 어떻게 그걸 찌라시가 돌았다는 걸 알아요? 하여간에 뭐 회사 차원에서 뭐 빠르게 뭐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들이 장난친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끌어올려놨던 거 한번 뭐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 거래대금이 터져서 무지하게 뺑뺑이 돌다가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테오즈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띈 거고, 그래 결론은 정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대금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 거래가 최상위로 터지고 끝나든가. 그러니까 장중에 FDA 승인이 무산됐어. 장중에. 그게 오늘 나왔어. 이때 나왔어. 이때. 그렇게 해서 여기서 거래가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터졌다가 음봉으로 떨어져 내리거나 혹은 FDA가 승인이 됐어. 근데 그게 승인됐다고 펀더멘탈이 바뀌는 게 있어요, 당장?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 거래가 터지고, 승인됐다고 올라갔다 거래가 터지고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그게 정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거래대금은 1조가 아니라 그 이상이 터져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거래가 급감을 했잖아요. 10분의 1 토막 났잖아, 거래가.
그러니까 얘는 원래부터 끝났다는 거고 가격 분발력이 나와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의 기준은 아니 이거 외국인들 매수한 거 어떻게 한거 외국인들 매수한 거 해봐야 10월부터로 따졌을 때 지금 한 5% 6% 되나요? 얼마 돼도 안 해요. 전체 외국인과 대주주의 지분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90%씩 막 그런 종목도 아니잖아. 외국인 기껏 해봐야 지들 산 거 560만 주인데 어떤 외국인지 실체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들어가 있을 때 조심한 거고. 4%뿐이 안 돼. 대주주 10.5고. 그리고 외국인 뭐 전체 지분 뭐 19.5라고 해봐야 유통 물량이 상상을 초월하죠. 얘는 끝난 거야.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온다고 해도 더 이상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정점 인식이라는 거는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인식이 잡힐 때 그 이제 병곡 1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거 혹은 어떤 거 거래 대금이 급감을 했을 때 기준. 그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거래가 최근에 터져 있는 종목군들의 기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알테오 좀 보고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오늘이 정점인가 아닌가를.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정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그 기준이 되고요. 알테오젠도 보시면은 이날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날 장중에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 9까지 밀고 내렸어요. 장중에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 9. 그러더니 11%까지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밀려 내려올 때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밀려 내려갈 때. 그리고 이제 뭐 급격하게 돌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을 소진시키고 거래대금 5천억. 야 이게 스타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따라붙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위치였고요. 어쨌든 이날부터 해서 오히려 그 비이성적으로 9% 밀고 내려가고 나서 그러니까 이때 라이선스 재계약 얘기가 공시로 나왔을 겁니다. 규모는 크지도 않은 거고 뭐 어떤 물량이었든 하여간에 올라가다 순식간에 호가 공백 생기면서 무너져 내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갭상승의 뭐 장중 상한가 그리고 또 갭상승의 흐름. 솔직히 알테오젠에 대박 났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부터 갖고 오신 분들 이외에는 뭐 전문가들 말장난하는 거 이날 뭐 우연찮게 들어갔으면 모를까. 나머지는 거래 대금이 없는데 무슨 뭐 선행 매매를 뭐 선취매를 어떻게 해. 그리고 갭상승인데 갭상승의 크기가 14%, 갭상승의 크기가 8%입니다. 어지간해서 못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점 찍고 나서 일단은 올라가는데도 사실은 수급도 눈에 안 띄고 거래 대금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확장돼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붙지도 못했고 결론은 이제 뭐 요날이 정점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도 않아요. 초대량 거래가 터지고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거래 대금이 둔화되면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왜 들어갔느냐? 펀더멘털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 거래가 확산될 수 있겠느냐 이 정도. 그 정도로 들어간 거고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MSCI 지수 편입되고 난 이후에 이제 수급 범위에서 액티브 쪽에서 뭐 추가적으로 일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 알테오젠이나 뭐 조금 전에 보신 알테오젠 HBL HLB죠 죄송합니다. HLB를 HPL로 제가 잘못 써놨어. HLB 그리고 엔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옳고. 그래서 그런 뭐 흐름에서 두 가지라 그랬어요. 거래가 에코 2차 전지처럼 급격히 터지고 난 이후에 거래가 급감하는 혹은 거래 자체가 급감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또 우리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는 손실을 보고 손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도 거래 대금이 급격히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21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가 급감을 해요. 급감을 하면서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솔직히 미련을 좀 갖고 펀더멘탈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거래가 급감한다는 거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적인 업체잖아요. 대그룹의 계열사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는 뭐 그런 종목이다 보니 뭐 거래가 급감됐다고 해서 급락이 연출되는 건 아닌데 요런 부분에 이제 뭐 실적 그리고 이제 애플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여기서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순조를 하고 나왔어요. 마지막에 순조를 하고 나왔는데 거래가 수반되어질 때와 거래가 수반되어지지 않을 때의 기준 그건 명확히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점의 인식은 두 가지다.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바닥이든 고점이든 거래가 급격히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정점에서 그거는 이제 반전일로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변곡일.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거래가 급감을 했을 때의 기준. 그렇게 놓고 봅니다.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이나 뭐 저쪽에 대한전선이 이제 오늘 정리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대처를 했는데 오히려 대한전선이 정리의 기준 잡아서 HD 현대일렉으로 옮겨갔습니다만 주가가 오히려 강해요. 갭상승 이후에. 프로그램 쪽이 이거를 뭐 다른 거 보면서 이야기를 못 드렸네. 오히려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바보 같은 윤정도예요. 결과물로 놓고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대처하시고 하신 분들의 기준이라면은 충분히 얘가 한 150만 주 정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150만 주 최고점이 그죠? 150만 주 때 150만 주 때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강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제 기준에.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미끄러져 있을 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오히려 수급이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을 편입을 합시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수급이 보신 것처럼 150만 주 매도해서 10만 주 매수로 전환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개별 매매, 변동성 매매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얘가 미끄러져 내려올 때 주가가 8%까지 올라갔다가 장중에 미끄러져 가지고 저점 찍은 게 장중 저점이 개장초 동시효과 갭상승 이후에 저점보다 더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8%대 강세를 띄다가 7%, 8% 강세를 띄다가 강보합까지 밀렸었잖아요. 강보합까지 밀렸었는데 그때 당시의 기준 윗골이 쫙 달고 내려왔을 때의 기준의 거래대금이 어때요? 앞전에 상한가 수준을 찍었던 1조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나요? 마감 때까지 이 거래대금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매도의 기준을 잡았다 할지라도 음봉에서 더 미끄러진다 해도 미끄러질 땐 거래가 둔화됩니다. 거래가 둔화돼요. 미끄러질 때 기준에서는 거래가 둔화된단 말이에요. 응? 이해되세요? 미끄러질 때의 기준에서 거래가 둔화되고 그리고 얘가 정점의 인식이 잡히려면은 개장 초에 갭상승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고 거기서 뺑뺑이 돌다가 어느 시점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대금이 예를 들면 앞전 거래대금이 1조 5천억이잖아요. 2조 이상 막 터지고 그렇게 되면서 정점에서 밀리기 시작하더니 고점 대비 최소 10%, 15%, 20% 그러면서 막 음봉 떨어져 내려오는. 그럼 그거는 말 그대로 조정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돌려놔서가 아니라 대한전선도 저기 올려드리세요. 유료방에도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유료방에도 올려드리셔야 된다고 같이. 대한전선의 기준도 지금 우리는 전량 매도를 한 상태예요. 그것도 19,000원 수준, 19,000원 이하 거기서 정리를 한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4%가 올라온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전환이 돼 있고. 근데 요 기준에 정점의 인식은 잡으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뭐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재편입의 기준도 고려를 할 거예요. 다만 이제 8% 올라와 있는데 수급은 6만 주뿐이 보여지는 수급 6만 주뿐이 없다라고 한다면 따라붙지는 않죠. 여기서 꺾여져 내려올 때 고민은 해볼 수 있더라도. 그러면 LS일렉트릭을 놓고 보시면은 얘도 똑같아요. 앞전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게 5천억 분이 안 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게 5천억 분이 안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6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동안 뭐 우리도 들어갔었고 시장에서 전체 관심이 높잖아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친구들이 시가총액 1조 5천억일 때 상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작년 3월 달입니다. 작년 3월 아마 3월 16일, 17일, 16일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5천억인데 거래대금 1조를 터뜨리면서 상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5천억짜리도 1조가 터지면서 상한가 진입도 하고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정점의 인식이 잡히려면 최소 1조 이상씩 막 터져야 돼요. 어? 거래대금의 기준에 정점이 잡히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17% 올랐잖아요. 이날 얼마 올랐어요? 16%. 이날 17%. 그죠? 그러니까 이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점이 되려면은 진짜 막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막 상한가 수준까지 가갖고 거래대금 막 1조씩 터지는 거야. 1조씩 터지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악재가 나오든 아니면 막 프로그램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든 뭐 하여간에 막 움직임이 그냥 막 확장이 되더니 슝슝슝슝슝 미끄러져 가지고 고점에서부터 막 깨져 내려가는 거야. 어? 그렇게 되면은 거래대금 정점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오버슈팅이다. 굉장한 오버슈팅에 거래대금이 터지고 비이성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는 무너져 내리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얘가 정점이 잡히려면요. 이 상태에서 거래가 이제 급감하는 거지. 그 다음 날부터. 이 상태에서 뭐 밀려 내려왔든 뭐를 하든. 여기가 정점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잡더라도 거래대금이 뭐 제한적이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가 정점이 돼서 미끄러지려면은 거래가 이제 급감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 돼서 거래가 급감을 했을 때에 대해서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해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런 자리가 불편하다. 여기가 정점이라고 나는 인식을 잡는데 기술적으로 거래를 터뜨리면서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정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무조건 갖고 가느냐? 아니. 그 다음날 또 봤더니 거래가 급격히 둔화돼. 둔화되면 나는 얘는 어차피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데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야. 저평가면 갖고 가죠. 저평가가 아니야. 또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해. 그럼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니야. 제한적이야. 누적 수급도.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급감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정리할까? 거래가 너무 급감했는데, 아, 그래도 수급은 누적 수급이 있는데, 매집이 돼 있는데, 아, 지금 전체적으로 뭐 대한전선도 그렇고,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다상세인데, 뭐, 아, 좀 눌렸다가 되돌리지 않을까? 그거를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수급도 제한적이고, 뭐 전체적인 흐름도 제한적이고, 뭐 시장도 빠지고. 그렇게 된다면 거래대금이 급감했을 때 그때 돼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대금 급감했을 때. 그리고 이 앞전 부분에 3월 달에 잠깐 한번 2,500억 터지고 추세 강화. 이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뭐 1,000억 미만짜리 종목 다 맨날 잡아갈 수도 없는 거고 요거는 의미가 없고 거래가 터지고 시장에서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러니까 전력기기주들 뭐 전선주들 전부 대부분이 슈팅 나오기 시작한 거는 4월입니다. 4월부터. 응?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기준에 2차전지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2차전지 작년 2월 1일부터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그때부터 움직인 건데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그때 움직여서 에코프로가 얼마? 얘하고 에코프로하고 비교해도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월등히 컸어요. 그래서 결론은 에코프로의 경우는 시가총액 그 2조 5천억 1월 말 저가 기준으로는 2조 5천억 3조가 채 안 되는 종목을 두 달 만에 얼마 12조까지 3조에서 12조 그러면 300%예요 400%예요 하여간에 얘는요 얘나 현대일렉이나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두 달 동안에 뭐 17만 원? 뭐 비슷한가? 상승률이 비슷해요? 에코프로가 월등히 높지. 근데 시가총액은요? 시가총액도 에코프로가 높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 230%? 그 당시에 2차 전지하고 비교를 하면은 11만 9천 원짜리 에코프로가 4월 10일 날 얼마 올라왔다 그랬어요? 82만 원. 응? 그러면 11만 원짜리가 12만 원짜리가 82만 원이면 6배, 7배 올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되고 얘는 안 돼? 얘는 수급도 들어왔는데 에코프로는 수급 잠깐 반짝 3% 들어왔다가 2월부터는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1월 말 2월 3% 들어왔던 거 다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얘가 정점이다라는 인식은 지금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어찌 보면은 변명의 기준이 되는 건데 어찌 보면 변명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응? 왜? 아니 지금 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LS 일렉트릭 오늘 기준에서 여기서 차익 실현이 당연한 거야. 얼마에?
매직 계산기 그대로 1.5 그리고 3% 기준 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1.5에 초록색 얘는 이제 파란색 이렇게 기준을 잡잖아요, 사실상. 그럼 21만 8,500원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셨어야 되는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재편입의 과정에서는 변동성 매매는 얘를 보는 게 당연하죠. 얘가 변동이 더 컸으니까. 근데 변동성 매매가 아니라 추이 추세로 가겠다 하면은 얘는 이제 뭐 두 번의 오버슈팅이 있었으니 단기적인 정점 인식, 눌림목 수준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보고, 내일부터 해서 시세를 본격적으로 줄 수 있는 쪽의 기준은 그렇다면 HD 현대일렉트릭 쪽을 놓고 보더라도 뭐 크게 무리 수 없다. 뭐 그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재편입 설정 범위는 저 3%에서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재편입의 설정 범위는 고점 대비 3분의 1, 2분의 1, 21만 원 정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2분의 1이. 2분의 1까지 밀린다는 건 솔직히 과한 거거든요, 사실은. 과한 거지만 뭐 어찌 됐든 2분의 1까지 21만 원, 그 정도. 21만 원 그리고 뭐 3분의 1 기준 잡으면 21만 5천 원. 근데 21만 5천 원에서는 5천 원, 5천 원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일단 수급이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되돌릴 때 따라붙을 수 있는 구간은 저 정도 위치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0분 봉, 오래간만에 5분 봉이 아니라 뭐 10분 봉으로 보시더라도 똑같은 자락의 기준이 될 거예요. 21만 8,500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8,500원 그리고 21만 5천 원 되돌릴 때 기준에서 여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21만 5천 원이면 15%대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22만 원까지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반이 이제 캔들 몸통의 절반이 21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은 좀 꼬여졌다가 다시 일부 뭐 들어와 있는 수급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 인식을 굳이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정점 인식을 잡지 않아도 될 만큼의 위치, 지금의 주가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은 이왕이면은 이제 터지면서 이제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개장 초에 저러한 초강력한 거래량 대비해서 70% 16만 주까지 형성이 되는데 70% 그게 이제 10만 주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오후장 벌써 2시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라면 이제 7만 주.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이제 부담스럽진 않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 크게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분봉 기준에서는 뭐 요 정도 해석을 잡아드릴 텐데요. 새로운 이제 5분봉이 하나 생기겠죠. 새로운 5분봉 생길 때 기준에 지금 거래가 뭐 둔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점 부분은 잘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자락에서 저점이 잡히고 20만 4,500원, 4,000원 뭐 이렇게 저점이 잡히고 여기서부터 1.5%를 들어 올리면 그러면 이제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 그 저점에서 2% 돌리면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 자료 있죠? 그 교육 자료 낱장 파일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5분봉 차트 올려드리면은 같이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뭐 1.5% 그 이상으로 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만 8천 원부터 우리가 이제 재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니까 20만 8천 원부터 그리고 공식적인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신규 편입자의 기준에 이 정도 범위에서는 뭐 진입하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락 21만 8,500원이 이탈될 때에 요 자락에서 100% 차익 실현 기준이 옳다. 근데 그것이 이탈되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 질문을 주셨을 때
5%도 뭐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그게 21만 3,800원, 21만 4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고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가 21만 6천원 정도 돼 있을 때인가요? 크게 밀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셨는데 3%가 이탈된 흐름에 누적 수급이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쪽으로 설정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 가지고 오셨고 좀 과하게 미끄러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되돌리는 흐름에 우리는 20만 8천원부터 재편입의 기준을 또 신규 편입, 추가 편입 다 가능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21만원 요 구간 내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전체 기준에 메타방처럼 뭐 50%, 100% 이렇게 집중하는 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5%의 비중 범위라면은 유지하시고 대처하시더라도 무리수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오늘 기준에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살아났구나. 예. 오늘 기준에 내일장까지 들여다보는 이제 추이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현대일렉트릭으로 그리고 오늘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변동률을 놓고 보겠다 하시는 기준에서는 LS일렉트릭으로 오늘 기준에서 변동률을 보시겠다 하시는 경우는 그 정도면 돼요. 그리고 이조차도 못 갖고 있는 쪽도 많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막 우왕좌왕하고 막 다 밀린 상태에서 막 또 정리하고 뭐 별의별. 근데 이렇게 이제 기준점 좀 명확하게 잡으시고 대처하시면은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지금 주가가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 없이 무리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월봉 기준을 좀 잘라드릴 텐데 오늘도 이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오늘 가지고 가는 종목에 일주월봉은 다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별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LS일렉트릭은 별도로 해놨잖아. 그럼 걔는 일주월봉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장중에 자르는 경우 말고 그리고 장중에 잘랐더라도 먼저 이수페타시스처럼 수급 변화가 있으니까 일주월봉 다 잘라야 된다 했는데 그때도 다른 표작업 때문에 못 잘랐는데 일단은 차트가 제일 우선순위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작업하는 부분은 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부탁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하는 쪽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그렇게 하시고 5분봉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교육자료 좀 같이 올려주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일봉하고 차트를 다시 또 추가적으로 볼게요. 볼 건데 지금 12시 반 이후에 뭐 글을 아예 못 올리고 있어요. 왜 못 올리지? 응? 어떤 작업하냐라고? 식사 가셨나? 그럼 식사 가신 분 이외에 글 좀 올려주세요. 응? LS일렉도 올려도 되고 대한전선도 올려도 된다라고 했으면 올려주세요. 무료방에도. 그리고 종목 그 명칭 쓸 때 소문자로 하지 마세요. 대문자로 다 하세요. 파일 작업이든 어떤 작업이든. 응?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원고 작업에 집중해 주시고 다른 분들 계실 거 아니야. 원고 작업자 이외에. 글 올리는 걸 왜 자꾸 원고 작업자 같이 올려? 응? 오늘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개장 초부터. 뭐 30분 간격이고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계속 올려주면 된다고. 왜 못 올리고 왜 안 올리는 거예요, 그걸? 1시간 반 동안. 올릴 글이 없어? 금요일 날도 보니까 무슨 12시 반인가? 2시 반? 그때 글 하나도 올라가지도 않고 뭐 하자는 거야? LS일렉은 계속해서 문자가 나갔던 종목이에요. 4월 달에 본격적으로. LS일렉은 HD 현대일렉보다는 차익 실현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고 가격대 기준은 뭐 15만 원대에서부터 계속 매수인이 나갔었고 15만 원대에서부터 그리고 뭐 중간에 차익 실현 또 재편입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도 PPT 작업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문자까지 다 넣어서 17일자하고 다 넣어서. 그러니까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이런 거 작업하시고, 글 올리고 이런 거 자꾸 원고 작업하는 분이 글 올리지 않게끔, 원고 작업하는 분은 이런 거 PPT하고 문자하고 이런 거 업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에 심리와 수급을 본다. 그 심리라는 것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된다. 어떤 거요? 이런 뭐 미국의 정책이라든가 또 빅테크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 확장하는 부분이라든가 환율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다 놓고 보시는 거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검색계에서는 10만 원부터 4월 초에 10만 원부터 계속해서 떴습니다. 그 연속성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여다 본 거고요. 그렇게 기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방송 화면 자르는 것도 뭐 오후장 근무자든 그쪽으로 부탁을 하세요. 방송하면 그 기본적으로 뭐뭐 잘라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16일자 목요일 날 그 분봉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16일에도 좀 꺾였다가 강력하게 좀 돌려지는 흐름이 표출이 됐었거든요. 월봉 기준하고 이제 주봉 기준인데, 주봉 기준에서도 수급 논리점을 같이 놓고 보셔도 돼요. 뭐 일봉에서 놓고 보셔도 되고, 3월 15일 이후에 일봉 기준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주봉, 일봉 주봉으로 보죠 이제는. 왜냐면은 이 그 일본 기준에서 3월 달부터 보기에는 너무 멀어. 너무 멀고, 오늘 그 일주 월봉의 기준점들을 다 놓고 볼 텐데, 수급 범위하고 잘라 드릴 테니까 LS 일렉트릭 그 작업하시면서 PPT 작업 그 문자하고 뭐 방송하면 뭐 넣어놓으면 되겠죠. 17일자에다가 그거 하시면서, 17일자에 방송하면도 들어가 있나? 그러니까 하시면서 그 종목 그 저기만 좀 같이 넣어주세요. 원본 차트에다가 얘를 같이 좀 넣어주세요. 제가 그림은 제가 그릴 테니까.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는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까지 같이 놓고 보는 걸로 설정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이제 그 4일부터죠. 4일 10만 원에서부터 검색계 떴었고, 그 전에 이제 7만 원대인가요? 검색계 뜬 게 맨 처음 뜬 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뭐 그림 그릴 거면 이것도 제가 지금 안 잘라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좀 부탁해서 자르면 되긴 하는데, 제가 자를 바에는 다른 거를 하는 게 낫겠죠. 매매 사인을 하나 더 잡아드리든. 월봉은 뭐 월봉 똑같이 하나 해서 잘라주세요. 월봉. 월봉까지 제가 지금 뭐 굳이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지금 시간 지금 벌써 2시 15분이에요. 2시 15분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는 HD 현대 일렉트릭 쪽을 설정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으로 이제 놓고 보는 기준도 이제는 1시간뿐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일장까지를 감안했을 때 LS 일렉트릭 쪽을 놓고 보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그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뭐 내일 당장의 기준에 오늘 뭐 대한전선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변동률이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내일 뭐 한테 보시면서 현대 일렉트릭도 쉴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 일렉 같은 경우 원체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눌림목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2주 정도 받았잖아요. 거래일수로는 사실상 5거래일 기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위치가 됩니다. 자, 외부에 계신 분들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오시면은 맨 화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 흐름에 대해서 목요일 기준에 LS 일렉트릭 녹화한 영상, 그리고 25만 원 목표 주가 설정해 드렸던 범위, 오늘 기준에 22만 5,500원까지 올라왔죠.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목요일 날 그 오버슈팅 나올 때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과열인데 왜 들어가라 하지 뭐 이런 생각도. 근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옳고, 그리고 전체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이나 하이닉스나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 하단 부분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와요. 전화하셔서 함께 수익 내십시오.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는 종목에서의 수익, 그리고 추가적인 또 수익, 다 여러분들 걸로 잡아가실 수 있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뭐 이조훈 장에 최소한 소외되지 않고, 또 이조훈 장에 꼭 보면 마지막에 전략 기준 설정해드리고 강하게 어필해드릴 때 못 쫓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거? HLB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찌됐든 10만 원대 싹 다 정리하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 종목이었죠. 그것도 4월 달에 그게. 근데 끝까지 또 매매 텀을 놓치셔서 결론은, 그런 분이 방 안에는 안 계시겠지만은 HLB를 갖고 계신 외부에 계신 분들. 자, 일단 영상 올려드립니다.